어. 같은 종끼리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종끼리의 상호작용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텃세. 텃세는 다른 말로 세력권이라고 얘기해요. 자, 세력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영역을 정해놓고 다른 개체가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공격하는 거야. 근데 그 대신에 자기도 다른 영역에 웬만하면 침범하지 않겠지. 자, 그렇다면 텃세, 자 중요한 거, 텃세가 일어나면 개체 간의 경쟁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자, 텃세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개체 간의 경쟁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렇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애들이 침입하면 공격하지만 자기도 침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암묵적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개체 간의 경쟁이 감소합니다. 보내주세요. 니은에다가 개체 간의 경쟁을 줄이고 개체 간의 경쟁을 줄이고 밀도를 알맞게 조절할 수 있음. 밀도를 알맞게 조절할 수 있음. 38페이지. 자기만의 영역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계속 개체수가 늘어나. 그럼 한 개체가 차지하는 영역이 점점 줄어들겠지. 쉬는 거야. 그러면 적절하게 밀도를 조절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의 가장 대표는 까치, 치타, 은어, 물개가 있는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은어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은어 수돗물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 물고기는 그냥 알아서 헤엄치고 다니고 그냥 흘러내려가고 그러는 것 같지만 항상 자기 자리를 유지해요. 흘러내려가지도 않고 거슬러 올라가지도 않고 항상 그 자리. 근데 그 자리에서도 자신만의 영역이 또 따로 있어.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은어, 여기 은어, 여기 은어 이렇게 나눠 살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텃세야. 다 은어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은어가 있다. 근데 반대편에 다른 지역에 피라미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나와요. 피라미는 은어가 사는 곳을 좋아해. 사실은 가운데가 좋거든. 근데 은어랑 싸워서 져서 여기는 살아야 되는데 가운데에선 밀려나서 가장자리에서 사는 거야. 그러면 가장자리에서 피라미가 살기 때문에 은어도 웬만하면 가장자리로는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얘는 힘이 세니까 뺏으려면 뺏을 수도 있어. 그런데 웬만하면 얘네들은 그냥 가운데 살고 피라미들은 가장자리에 살게 더. 자, 이거는 같은 종 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텃세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다른 종이 나는 여기 살 테니까 넌 여기 살아. 나눠서 사는 거야. 이런 경우는 분서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이 나왔을 때 같은 종끼리 영역을 정해놓고 살면 텃세.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근데 서로 다른 종이 자신만의 영역을 두고 서로 침범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분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순위제 이렇게 나옵니다. 순위제는 힘의 강약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거야.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정하는 거야. 1등부터 꼴등까지. 그래서 이제 싸워서 정할 건데 이거의 대표는 닭과 큰 뿔양. 자, 그러면 큰 뿔양은 뭐로 싸우고 있어? 당연히 뿔로 싸우겠지. 큰 뿔로 싸우겠지. 뿔로 싸워서 뿔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뿔에 찔려 죽거나 다치면 지거나 죽는 거지. 그래서 이걸로 싸우는데 자, 또 대표적인 거 닭이 있어요. 닭이 서열을 정리합니다. 자, 닭은 뭐로 싸울까요? 발톱, 날개, 벼슬, 부리, 뭐로 싸울까? 부리. 얘네가 여러 병아리들, 좀 큰 중병아리들 몇 달만 치우면 완전 닭이 되거든. 겉에서 봤을 땐 닭이야. 자, 근데 얘네들을 한 뭐 10마리, 20마리 잡아다가 같은 닭장에다 넣어놓으면 한 하루, 좀 길면 이틀 거의 밥도 안 먹고 막 싸워요. 싸우는데 싸움이 끝나고 나서 머리가 피투성인 애가 꼴찌, 부리가 피투성인 애가 1등. 부리로 머리를 쪼는 순서라 그래. 그래서 가장 많이 쪼인 애가 꼴찌고 가장 많이 쪼은 애가 1등이 되는 거야. 1등부터 서열이 쫙 정해져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데서 한 3마리 정도 사다가 다시 넣어줘. 그러면 다시 싸운다? 절대로 안 하지? 그럼 얘네들 막내로 돌린다? 그것도 안 해. 다 같이 가서 쪼가지고 죽여버리는 경우가 많아. 자기들만으로 충분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 쪼는 순서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서열을 정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돼. 반면에 리더제는 한 개체만 딱 1등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이게 이제 리더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회생활은 서로 일을 분담. 자, 분담. 일을 분담에다 줄치시고요. 분업화라고 적으세요.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분업화된 거야.
생식에 관여하는 애, 육아에 관여하는 애, 방어에 관여하는 애, 먹이를 구해오는 애들이 다 정해져서 자신만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꿀벌이나 개미가 가장 대표가 될 거야. 가족생활은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소규모로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걸 말해서 코끼리나 사자 같은 애들이 가족생활의 가장 대표다라고 보면 돼. 여러분이 개체군에서 알아야 될 거는 생장곡선, 생존곡선, 그 다음에 개체군의 상호작용, 주기적 변동.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기적 변동, 장기적 변동이 있었죠? 그거 알아주시면 되고. 그러면 자, 동일한 종들이 모여 사는 거는 개체군이었어. 그런데 그런 여러 개의 개체군이 모여서 서로 다른 종의 개체가 모여 살고 있다. 이거 뭐라고 했었지? 군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집에는 온갖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는 거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그렇게 여러 가지가 살다 보니 얘네들 좀 특징을 지어줘야 되는데 뭘 먹고 사는지 먹이를 조사를 하면 어떤 애는 스스로 광합성을 할 거야. 어떤 애는 식물 먹을 거야. 어떤 애는 동물 먹을 거야. 종자를 먹는 애도 있고 벌레를 먹는 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먹이를 일단 결정합니다. 그 다음 어디에 살고 있는지 서식처를 찾아보면 땅 위에 사는지 땅 속에 사는지 나무에 사는지 나무 위에 사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건데 서식처를 찾아. 그러면 먹이를 뭐라고 한다? 그 생물의 먹이 지위라고 해요. 얘가 살고 있는 장소는 그 생물의 공간 지위라고 해요. 그래서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를 합쳐서 생태적 지위라고 불러. 생태적 지위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자, 생태적 지위가 겹친다, 생태적 지위가 같다라는 뜻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먹이를 먹고 살아야 돼. 뭐 하겠어? 경쟁하겠지. 그래서 생태적 지위가 겹칠수록 경쟁 상태가 된다라고, 경쟁 관계가 된다라고 봐야 돼요. 2번에다가 적으세요. 먹이 지위는 먹이, 공간 지위는 살고 있는 서식처, 장소를 말하는 거야.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경우 경쟁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데, 자, 군집의 구조를 보자면 군집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같이 살고 있을 거야. 식물이 됐건 동물이 됐건 살고 있는데, 자, 내가 만약에 어떤 숲을 보고 저 숲은 소나무 숲이야 라고 말을 해. 소나무 숲에는 소나무만 살고 있는 건 아니거든. 소나무도 있고 다른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막 이끼도 있고 많이 있을 건데, 소나무 숲이라고 했다는 거는 뭔가 소나무가 대표가 될 만한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불렀겠지.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대표가 되는 종, 우점종이라고 합니다. 대표가 되는 종은 우점종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떤 애들은 개체수가 이제 몇 개밖에 없어가지고 찾아보기도 힘들어. 있긴 있어. 찾아보기 힘들어. 이런 애들을 말할 때는 희소종이라고 얘기해서, 희소종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멸종될 수도 있는 애들이에요. 거기 존재하긴 하지만 그 수가 적어서 조금밖에 없는 애들을 희소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비슷한 조건인데도 여기는 없었는데 여기는 어떤 종이 살고 있는데, 그 종이 살고 있으면 여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미꾸라지가 보이는 물은 5급수, 쉬리가 보인다 1급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누가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얘가 깨끗한 물인지 더러운 물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식물이 살고 있으면 이 지역은 이런 특징을 가졌구나 라고 알게 해주는 애들이 있어. 이런 경우를 지표종이라고 불러요. 지표종. 근데 어떤 애들은 핵심 우점종은 아니야. 우점종은 아닌데 걔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만약에 이 개체수가 확 줄어들거나 이 개체수가 확 늘어나면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도 있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을 핵심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종을 나타내는 특징인데, 여러분은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지. 우점종을 구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문제에도 꼭 나오는 거고, 이걸 수행평가로 보는 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우점종을 한번 볼 건데, 자, 그럼 우점종이라는 건 어떤 애들을 우점종이라고 할까? 자,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숲을 소나무 숲이라고 했다. 그럼 여러분은 내가 어느 숲을 소나무 숲이라고 했으면 뭘 떠올리겠어? 소나무가 어떻길래 소나무 숲이라고 할까? 첫 번째, 소나무가 많아서. 소나무가 많아서 뭐야? 밀도가 큰 거야. 똑같은 면적 속에 다른 애들보다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근데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소나무도 100그루가 있고 강아지 풀도 100그루가 있어. 강아지 풀이 뭔지 알죠? 자, 강아지 풀도 100그루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소나무가 더 잘 보여? 강아지 풀이 더 잘 보여?
왜? 그렇지. 이거 크지? 위에서 봤을 때 그 지역을 덮고 있는 면적이 넓어야 우정종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덮고 있는 면적을 피도라고 불러요. 덮은 정도. 왜 덮고 있는 면적? 피도. 또 하나, 똑같이 100그루가 있는 상태인데 소나무는 여기 5개, 여기 6개, 여기 7개, 여기 3개, 여기 2개, 여기 5개 계속 여기저기 저기 흩어져 있어. 어떤 데는 100그루가 있는데 여기 15개, 별로 없다가 여기 30개, 별로 없다가 여기 50개 막 밀집돼 있어. 자, 그러면 막 밀집돼 있는 애랑 여기저기 조금씩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애랑 누가 우정종이 될까요? 흩어져 있는 애. 왜? 자주 눈에 띄어야 돼. 돌아다니면서 자주 눈에 보여야 여기 소나무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빈도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자주 보이는지. 그래서 우리는 밀도와 피도와 빈도를 구할 건데 밀도는 당연히 뭐분의 뭐죠? 전체 면적분의 개체수가 되겠죠. 거기 써있어요. 자, 그다음 피도는 뭐가 되냐면 전체 면적분의 그 종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전체 면적분의 그 종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전체 면적은 얘랑 똑같지. 그 종이 차지하는 면적은 개체수 곱하기 한 개체가 차지하는 면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체수가 20그루가 있어. 근데 얘가 차지하는 면적이 한 3제곱cm 정도가 돼. 그러면 20 곱하기 3, 60제곱cm.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빈도는 자주 눈에 띄어야 되는데 얼마나 자주 눈에 띄는 걸 자주라고 얘기를 할 거냐. 뭐 한 3걸음마다, 10걸음마다 뭘 자주라고 할 거냐. 그걸 좀 봐야 되는데 빈도를 할 때는 우리가 뭘 측정하냐면 똑같은 크기로 돼 있는 이런 격자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어느 풀밭에 어떤 풀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돼 있는 이렇게 격자를 만드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방형부라고 합니다. 그럼 방형부 속에 들어있는 하나를 뭐라고 한다? 소방형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25칸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25칸으로 만들어 놓고 몇 칸에서 발견되는지를 보는 거지. 자, 그럼 볼게요. 밀도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1제곱미터가 되겠지? 그러면 밀도는 1이니까 1분에 들어가서 굳이 안 써줘도 되는데 1번 개체를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밀도 12. 2번 개체 볼게요.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둘이네. 여기 열둘이네. 열둘.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열둘이 된 상태에서 빈도를 볼게요. 자, 그럼 빈도를 보게 되면 얘를 좀 줄이자. 설명을 해야 되니까 2개를 줄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10개가 된 거야. 그리고 12개가 된 거고. 자, 그러면 빈도를 보면 얘 같은 경우는 하나, 둘, 한 칸에서 2개가 발견되면 하나로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면 이거는 25분의 6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25분의 6. 자, 얘는 25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서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할 때 또 다른 애들도 있겠지만 밀도 더하기 빈도 더하기 피도, 밀도 더하기 빈도 더하기 피도로 계산해서 값이 높은 애를 우정종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 약간 불합리해. 왜 불합리하냐면 얘가 만약에 여기를 8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8이라고 보면 얘랑 얘를 봤을 때는 25분의 2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근데 이건 몇 차이가 나는 거야? 그냥 2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럼 얘도 2고 얘도 2인데 얘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너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렇게 밀도, 빈도, 피도로 계산해서 더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구해야 돼. 무슨 뜻이냐면 자, 1번이 가지고 있는 상대 밀도를 보면 밀도 2개 더하니까 얼마야? 22지. 그럼 얘가 얼마 돼? 22분의 10. 그럼 얘는 22분의 12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상대 빈도는 어떻게 될까? 2를 더해. 그러면 14분의 6, 14분의 8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야 형평성이 있지. 그래서 실제로 밀도, 빈도, 피도를 먼저 구한 다음에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구해. 다 더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가지고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야. 다 더해서 이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중요값 또는 중요치라고 하는데 중요값이 큰 애가 우정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밀도나 빈도로 보면 얘가 우정종일 것 같은데 나중에 상대 밀도, 상대 빈도까지 가면 다른 애가 우정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실제로 시험 문제는 그런 애들을 많이 내겠지. 끝까지 계산해보라고. 그래서 우리 한번 연습할 거예요. 자, 일단 이 특징은 알았지? 밀도, 빈도, 피도. 조사한 소방향부의 총수분의 특정종이 출현한 소방향부의 수, 이게 빈도고 방향부의 전체 면적분의 특정 종이 점유하는 면적이 피도가 되는 겁니다. 넘기시면 자, 연습 문제 1번을 볼게요. 그 위에 25칸의 소방향부가 있고요. 그 커다란 게 방향부 하나. 그럼 거기에 질경이와 토끼풀과 민들레가 있을 거야. 피도는 아예 계급을 알려줬어요. 2계급, 1계급, 뭐 이렇게 알려주면 그건 그대로 숫자만큼 계산하면 돼. 무슨 얘기냐면 질경이랑 토끼풀이 차지하는 면적이 민들레가 차지하는 면적이 2배라는 거예요. 아예 면적을 재서 알려준 거예요.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나머지 잘 세서 채워서 빈칸 다 채워보세요. 그리고 누가 우정종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셋. 하나, 둘, 셋. 뭐? 짜리풀이 피도가 면적분이 있었어. 총 면적분의 개체수. 그냥 개체수. 면적 1이라고. 1 곱하기 1이라고. 1분의 10, 1분의 12.
잘하세요. 숫자 잘 못했네. 현우야, 이런 거 해야지. 아니야. 저희도 49고 일단. 그지? 잘못했어. 자, 볼까요? 이거 꼼꼼하게 잘 세야 돼. 자, 지금 보면 질경이 야, 지금 이게 5칸인데 한 칸당 20cm면 5칸이면 몇 미터야? 1m지. 그러니까 면적은 얼마야? 1이에요, 1. 그러면 질경이는 23, 1분의 23. 토끼풀은 1분의 16. 15가 아니라 16. 민들레 1분의 11. 그래서 23, 16, 11 다 더하면 50. 50이니까 이걸 100으로 하면 상대 밀도 46, 32, 22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빈도. 빈도는 25분의 9, 25분의 15. 이걸 25분의 라고 적어줘야 돼요. 25분의 6. 그러고 나면 상대 빈도는 30%, 50%, 20% 이렇게 되겠지? 다 더하면 30이라서. 자, 피도 계급은 2, 2, 1 다 더하면 5가 되는 거야. 그럼 40, 40, 20 이렇게 돼서 질경이는 중요가 116, 토끼풀은 122, 민들레는 6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우점중이다? 토끼풀이 우점중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자, 문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와요. 여러분 지금 푼 것처럼 커다란 네모 하나를 그리고 그 네모에 여러 칸으로 나눠가지고 소방향구를 한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이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 그림은 하나의 생태계에 있는 소방향구 4개를 나타낸 것이다. 뭐야? 요 하나하나가 소방향구인 거야. 소방향구 4개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밀도를 구하라고 하면 면적이 1, 1, 1, 1이니까 면적이 이제 몇이야? 4가 되는 거지. 얘네들을 이렇게 4칸으로 돼 있을 거면 쫙 늘어놓은 거야. 그럼 거기서 만약에 밀도가 10, 1번은 10이다. 그러면 2번은 4개 중에 14다. 4분의 10, 4분의 14. 밀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빈도가 중요해요. 요 하나하나가 소방용구라서 하나, 둘, 셋, 9개 중에 3군데 들어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1번 있어. 여기 1번 있어. 1번 있고 1번 있으면 1번의 빈도는 4분의 그냥 3 거야. 요 소방용구 안에 들어있으면 돼 있는 거야. 여기 자동차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요 하나하나가 소방용구라서 그래요. 방용구가 아니라. 그러면 2번은 여기 3분의 1 여기 없잖아. 그러면 4분의 3. 알겠어요? 문제가 이 두 가지 유형이야. 커다란 네모 하나가 그려지고 다 나눠져 있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거기 들어있는 작은 네모가 소방용구인 거고,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4개의 소방용구로 돼 있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칸은 중요하지 않을 거야. 요거 하나를 네모칸 하나 그냥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 이용으로 푸는 문제가 연습 문제 2번인데, 자, 연습 문제 2번에는 피도 일부와 상대 피도 일부를 알려줬어요.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돼. 자, 빈칸 채워서 중요값 구해서 우점종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됐어요? 자, 봅시다. A의 밀도는 4분의 4, 그래서 1. 4분의 4라서, 그 다음 4분의 12, 그래서 B는 3. 4분의 16, 그래서 4. 자, 빈도는 A는 4분의 2, B하고 C는 4분의 4. 그래서 0.5, 1, 1. 0.5, 1, 1 이렇게 들어가. 피도는 0.12내가 48%래. 그러면 0.09는 몇 퍼센트겠어? 36%겠지. 그럼 남은 퍼센트가 100에서 빼면 16밖에 안 남았잖아? 상대 피도가 16이니까 피도는 0.0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퍼센트 들어갑니다. 상대 밀도 12.5, 37.5, 50. 상대 빈도는 20. 현우야 적어. 다 적었어? 상대 빈도는 20, 40, 40. 상대 피도는 16, 36, 48. 자, 중요치 48.5. B는 113.5. C는 138. 그래서 우점종은 누구다? C라고 나와야 돼요. 이 문제 푸는 거 굉장히 잘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분집의 생태분포 볼게요. 분집의 생태분포라는 거는 조건이 달라지면 어떤 분집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야. 조건이 달라졌을 때. 그러면 분집의 생태분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평분포, 두 번째 수직분포. 자, 수평분포랑 수직분포. 수평분포는 어떤 개념이냐면 평지에서 보는 거야. 해수, 해발, 높이 1, 0, 뭐 이런 데서 보는 거야. 다시 말하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맨 땅, 평지에서 어떤 애들이 살고 있는지 보는데, 그 대신에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북반구가 있으면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면서 어떤 애들이 있는지 보는 거야. 위도를 다르게 하면서. 그래서 수평분포는 딱 평지를 보기는 하지만 위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거야. 그러다 보니 뭐가 영향을 주냐면 이렇게 고위도로 갈수록 일단 누가 기온이 낮아지죠. 그 다음에 장소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강수량이 달라져. 수평분포는 위도에 따른 분포인데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기온과 강수량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온과 강수량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기온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강수량이다. 그러면 기온과 강수량이 전부 다 높은 데서, 이런 데서는 누가 산다? 열대우림이 사는 거야. 그럼 기온이 살짝 낮아졌어? 강수량이 많은 상태다? 그럼 이런 데서는 상록 화력수림이 살아. 기온이 좀 더 낮아졌다? 그러면 낙엽수가 살아. 더 낮아졌다? 침엽수가 살아. 아주 낮은 데서는 툰드라가 있고. 자, 기온은 높은데 강수량이 적어지게 되면 약간 나무가 살기 어려워. 그럼 여기 누가 살아? 초원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근데 기온은 높아도 강수량이 아주 낮다. 그럼 여기는 사막이 형성되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 날 때는 이 중에 몇 개, 서너 개를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빼놓은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누구 중 하나이다.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거를 강수량과 기온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 나무는 따뜻하면 열대우림이야. 근데 조금 추워져. 그러면 아직까지 열대우림까지는 못 가도 상록수가 살아요. 아직까지 따뜻하니까 낙엽 안 지는 거야. 상록 화력수가 살아. 좀 추워지잖아. 이제 낙엽이 지는 거지. 낙엽수가 살아. 더 추워지면 화력수가 아니라 뾰족한 이렇게 잎을 가지고 있는 침엽수로 바뀌게 되는 거야. 추운 데서는 침엽수가 살거든. 이거는 수평분포예요. 근데 수직분포는 뭐냐면 같은 지역인데 높은 산이 있어서 위로 올라가면서 아래는 누가 살고 위는 누가 살고 위는 누가 사는지를 보는 게 수직분포가 돼. 위로 올라가면서. 그럼 이거는 고도에 따른 분포. 지역은 한 지역인데 고도에 따른 분포야. 그럼 지역이 같은 지역이라서 뭐는 똑같아? 강수량은 똑같지. 같은 지역으로 비가 이렇게 올 거니까 또 뭐만 달라져? 기온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 기온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조금 따뜻한 지역의 맨 아래쪽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상록수가 살 거야. 상록 화력수가. 조금 추워져? 그러면 낙엽 화력수가 살 거야. 잠깐 혼합림대가 형성이 되다가 그 위에는 이제 침엽수가 살아.
그러면 제일 높은 곳에서는 관목대가 살아요. 제일 높은 데는 춥기도 춥지만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서 줄기가 두꺼운 나무가 살기가 어려워서 줄기가 가느다란 나무가 사는 거야. 해발 한 2000m 정도 되더라도 뭐 만년설 이런 건 아직까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나무들이 살고 더 추워지게 되면 이제 그런 풀들도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꼭대기에는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관목대가 살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수평분포와 수직분포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위도에 따른 분포인지 고도에 따른 분포인지, 기온과 강수량의 영향을 받는지 기온의 영향만 받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빨리빨리 하자. 군집을 끝내야 되니까.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 몇십 년 전부터 항공사진이라는 걸 찍어요. 계속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위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그렇게 이렇게 확대를 하면 어느 집안에 어떤 식물을 심었는지도 보여. 강아지가 돌아다니는 것도 보여. 사람 돌아다니는 것도 보여. 그러다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 보호려고 사실 하는 거고, 옛날 같은 경우는 대마초 재배하는 사람들 찾아낼 때도 그걸로 썼다고 하거든. 근데 어느 지역을 몇십 년 동안 항공 사진을 찍은 걸 봤더니 아주 옛날에는 맨 땅이었어. 황무지. 근데 한 7, 80년 지난 항공 사진을 봤더니 거기 숲이 형성되어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항공 사진을 찍어서 봤다는 거는 겉모습을 본 거잖아요. 어느 지역의 겉모습을 상관이라고 불러요. 상관. 몰라세요? 근데 그 상관이 서서히 변해가는 거야. 이거를 천기라고 하는 거야. 겉에서 보이는 모습이 서서히 변해가는 걸 천기라고 합니다. 천이는 동물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식물 위주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천이 중에서 토양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시작한 천이를 1차 천이라고 얘기해요. 1차 천이. 그럼 1차 천이는 맨땅. 토양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맨땅. 땅도 땅인데 왜 토양이 형성되지 않았냐 생각할지 모르는데 맨땅, 황무지, 용암대지. 어떤 거냐면 약간 바위 덩어리들이 있는 바위산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제대로 된 이 얇은 흙,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이 아니라 바위 덩어리, 돌 덩어리가 있는 흙을 말하는 거야. 종아, 조지마. 자, 이렇게 있는데 식물스러운 애가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날 약간 파르스름한 애가 살짝 덮어줍니다. 얘네들을 지의류라고 얘기해요. 자, 지의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생물이 아니라 단세포 조류, 조류가 뭐야? 식물성 플랑크톤, 단세포 또는 살짝 다세포에도 돼. 곰팡이가 같이 공생하는 거예요. 자, 지류는 단세포 조류와 곰팡이가 공생하는 건데, 공생한다는 건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 받아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곰팡이는 뭐를 해줄까? 자, 곰팡이는 어떻게 먹고 사냐면 양분을 먹어서 몸 안에서 소화시키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 바깥으로 효소를 분비해. 바깥으로 효소를 분비하면 효소가 밖에서 뭘 분해시킬 거 아니야? 분해된 걸 흡수해서 살아가는 거야. 분해시켜서 흡수하고 분해시켜서 흡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바위 덩어리한테 탁 붙어가지고 한동안 살다 보면 바위가 점점점 부스러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가 일어나? 풍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위 덩어리가 커다란 돌덩어리, 돌덩어리가 작은 돌덩어리로 바뀌어. 그러면 이 균류는 그거를 분해해서 얻어낸 무기 양분을 조류한테 줘요. 그럼 조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그랬잖아. 뭐를 주는 거야? 광합성한 광합성 산물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계속 살아. 계속 살면 점점 바위 덩어리들이 부스러지면서 풍화가 돼서 뭐가 형성돼? 토양이 형성돼요. 그래서 얘네가 오래 살면 토양이 형성이 된다. 처음으로 식물스러운 애라서 얘를 왜 지의류라고 부르냐면 땅에 파란색, 녹색 옷을 입히는 생물들이다. 그래서 지의류라는 말을 쓰는 거야. 땅에 옷을 입히는 애들, 살짝 덮어주는 애들. 자, 토양이 생기면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식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제대로 된 식물 중에서 누가 먼저 들어오냐면 풀이 먼저 들어올 거야. 우리 풀을 초본이라고 했어? 목본이라고 했어? 초본이라고 했지? 그래서 초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초원이 생깁니다. 자, 초원까지 생겼는데 비가 안 와. 그럼 끝이야. 근데 비가 잘 와. 강수량 풍부해. 그럼 이제 슬슬 나무가 들어와. 자, 나무 중에서는 키 작은 나무가 먼저 들어올 거예요. 자, 키 작은 나무 누구? 좀 아까 얘기했잖아. 관목이 먼저 들어옵니다. 근데 관목은 줄기가 굉장히 가늘어가지고 아직까지도 햇빛이 쨍쨍 쏟아져. 땅에. 그러면 이 쏟아지는 햇빛을 받아서 쏙쏙쏙쏙 자라는 나무가 있어. 양수림이겠어? 음수림이겠어?
누구겠어요? 햇빛 받으면 광합성량 많아서 쑥쑥 자라는 애가 양수림이지. 양수림. 음수림은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애인데 햇빛이 있는 곳에서는 자라긴 자라는데 자라는 속도가 빠르진 않아. 그래서 일단 햇빛이 많이 도달하니까 그거를 받아서 잘 자라는 양수림이 쑥쑥쑥쑥 커서 위에서 보면 음수림은 묘목이라 잘 안 보여. 양수림이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양수림이 무점이 되는 상태가 돼요. 근데 양수림이 쑥쑥 자라서 숲이 형성되잖아? 그럼 땅에는 뭐가 생기기 시작해? 그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양수림 묘목이 자라는 속도가 이제 슬슬 느려져. 이미 커다란 나무는 잘 크고 있어. 햇빛을 잘 받으니까. 양수림 묘목은 잘 못 자라. 일부는 죽는 애도 있어. 근데 음수림 묘목은 꾸준히 계속 자라서 옆에 씁니다. 그래서 뭐가 돼? 호남림이 돼버려요. 호남림까지 됐다는 건 숲은 더 우거진 거야. 숲이 더 울창해졌기 때문에 땅에는 그늘이 더 심해져. 이제 양수림 묘목은 다 죽어. 그럼 이제 음수림은 커다란 나무라 계속 자라 올라와서 결국 누가 채워? 음수림이 더 많아지는 음수림 우점이 돼요. 여기서 특별하게 변화가 없잖아. 그럼 음수림으로 계속 가는 거야. 안정 상태가 되는 거야. 끝까지 가서 안정 상태가 됐을 때 뭐에 도달했다라고 하냐면 극상에 도달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극상에 도달했다. 그러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상황에서는 누구로 극상이 되는 거야? 음수림으로 극상이 되는 거지. 근데 극상은 항상 음수림으로 끝난다. 맞아? 틀려? 틀려요. 왜? 아까 말했지. 만약에 그 지역이 건조한 지역이야. 그러면 초원으로 극상이 끝날 수도 있어요. 비가 안 오니까 나무가 아예 안 들어올 거거든? 그럼 초원으로 계속 안정 상태가 유지되면 초원으로 극상이 되는 거야. 이때 식물스러운 애가 하나도 없는데 처음으로 식물스러운 애가 나타났잖아? 이 지류를 1차 천이의 개척자라고 얘기해요. 지류를 1차 천이의 개척자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양수림은 햇빛이 강한 곳에서 쑥쑥 잘 자라는 애야. 그래서 얘는 대부분 침엽수예요. 그래서 음수림의 대표는 소나무예요. 소나무. 반면에 양수림의 대표는 음수림은 그늘진 데서 잘 자라는 애들이거든. 우리 저번에 그늘진 데서 자라는 잎들은 얇은 대신에 넓다. 그 얘기 했었지. 그래서 얘는 입이 넓은 화렵수예요. 그럼 이거의 대표는 밤나무, 참나무, 참나무가 도토리나무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 이런 애들이 이제 음수림의 대표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숲이 잘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불이 났어. 아니 홍수가 났어. 산불 나서 음수림 타서 죽어. 호남린도 탔어. 다 탔어. 다 타가지고 그냥 겉에서 보이는 거 거의 없어. 식물스러운 애는 다 사라지고 없어. 하지만 아직 누구는 그대로 있어? 토양은 그대로 있어. 그리고 토양 속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뿌리나 종자가 있을 거야. 그러면 산불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산사태가 났을 때 아직까지 토양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바로 누구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초원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2차 천이라고 해. 나머지 똑같이. 그러면 2차 천이의 개척자는 누가 되는 거야? 초원이 되는 거지. 초원 또는 초본. 2차 천이는 산불, 홍수, 산사태 등에 의해서 식물 군집이 사라진 지역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개척자는 초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1차 천이를 이렇게 봤는데 어떤 사진을 보면 처음에 이거 연못이었어. 아니 호수였어. 호수였는데 몇십 년 지나서 봤더니 숲이 형성된 거야. 그럼 이것도 호수였으니까 처음에 토양이 없던 곳에서 숲이 된 거잖아. 그럼 이것도 몇 차 천이야? 1차 천이야. 근데 1차 천이 중에서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습성천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얘는 무슨 천이야? 그러면 건성천이가 되는 거지. 건조한 땅에서 시작했다. 근데 얘는 1차 천이 중에 축축한 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습성천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습성천이는 맨 처음에는 뭐였냐면 맑고 깨끗한 물, 아무것도 부유물도 없고 노폐물도 없는 맑고 깨끗한 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빈영양호. 물속이 텅 빈 것처럼 깨끗하다 소리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흐르는 물이면 상관없는데 고여있는 물이다 보니까 개체가 죽어, 낙엽이 떨어져, 쓰레기가 쌓여. 그러다 보면 점점 뿌옇고 오염된 물이 돼버려. 녹색처럼 보이는 그런 애들은 부영양호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개체들이 죽어나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노폐물이 축적되는 속도도
말라져. 그러다가 그냥 질척질척한 땅이 되는 거야. 나중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렇게 질척질척한 땅을 스번이라 그래서 비가 좀 많이 오면 시냇물처럼 됐다가 비가 적게 오면 말라서 그냥 질척질척한 땅이 되는데 이게 스번이야. 여기서 수분이 조금만 더 사라지면 바로 누가 들어와? 풀이 들어와요. 초원이 돼서 쭉 가는 거야. 이거는 습성천이, 1차 천이 중에 습성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이거 봅시다. 천이가 진행되고 있죠? 천이가 진행될수록 뭐가 증가하냐면 토양이 증가합니다. 또 하나, 토양 내부에 유기물의 양, 무기양분의 양, 그 다음에 토양 속에 들어있는 질소, 함유량이 증가하고 식물들이 점점 늘어나. 그럼 얘네들은 다 뭐를 할 거야? 호흡을 할 거야. 그러니까 호흡량도 증가해요. 그리고 나무가 하나라도 더 생기고 나무가 조금이라도 더 크기 때문에 거기 있는 식물들을 다 데려다가 무게를 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무거워질 거야. 이렇게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의 전체 건조 중량,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생체량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벌목이나 산불이 나지 않는 이상 생체량도 증가합니다. 여기 써놓은 것들은 다 뭐 천이가 진행되면서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 자, 근데 천이가 진행되는데 감소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가 감소하냐면 천엔 증가해. 자, 지류보다 초원이 더 광합성을 잘할 거야. 초원보다 관목이 광합성을 더 잘할 거야. 그리고 얘 대신 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얘도 있는데 얘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여기 얘까지 생겨 광합성 완전 잘하는 거야. 그래서 혼합림이 됐는데 음수림이 우점이 됐다. 자, 광합성은 양수림이 잘해요, 음수림이 잘해요. 양수림이 잘해. 근데 그 음수림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총생산량, 여러분 총생산량이 뭐였지? 무조건 만들어내는 광합성의 총량 막 증가해. 증가하다가 음수림으로 가면서 살짝 떨어져요. 뭐가? 총생산량이. 근데 내가 뭐는 증가하는데 호흡량은 증가하거나 어느 정도 되면 일정하게 돼서 처음에는 별로 없다가 증가해.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일정해지는 거야. 그럼 이게 뭐냐면 요게 호흡량이야.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 총생산량에서 호흡량 뺐네. 뭐야? 순생산량. 순생산량은 양수림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극상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 51페이지 잠깐 볼까요? 자, 51페이지 보면 맨 위에 있는 선 총생산량이야. 그 숲의 나이가 60년, 80년, 100년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40년, 60년까지는 최고점을 찍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잎의 호흡량, 줄기, 가지, 뿌리의 호흡량은 확 늘어났다가 별로 줄어들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 그러다 보니 세 번째 선이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순생산량인데 순생산량이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순생산량은 극상에 가까워지게 되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분집의 천이 설명을 한 겁니다. 천이가 진행될수록 뭐뭐가 증가한다라는 거 41페이지에다가 적어두셔야 돼요. 우리 분집 내 상호작용 간단한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좀 힘들겠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20분을 쉬는 거라. 네,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번 시간에 분집까지 다 끝난 상태라 과제가 있어요. 자, 과제 43페이지에서 50페이지
50페이지까지 과제인데요. 자, 여러분 43에서 50페이지까지가 숙제인데 그 중에 분집 내 상호작용이 나오는 것만 빼면 돼. 예를 들면 19번 같은 건 안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19번은 뭐 분집 내 상호작용 얘기라서 안 풀어도 되고 나머지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이 또 오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스트는 없고요. 오랜만에 보는 거라